이번 시간은 보고서 정렬 및 그룹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렬은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정렬이라고 하고요. 그룹화는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는 필드를 통합하여서 나열한 것이 바로 그룹화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죠. 그러면 그룹화한 것들은 보통은 어떻게 돼요? 바로 정렬이 되겠죠. 오름차순으로 설정된다.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설정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필드나 식을 이용해서 10개까지 그룹 및 정렬 수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화하는 경우는 데이터는 그 필드를 정렬되어서 표시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룹화를 통해서 그룹 머리글, 그다음에 그룹 바닥글, 그다음에 요약을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내가 선택해서 이제 뭐 이 중에 근데 반드시 한 개는 나와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겠죠. 그다음에 필드의 데이터 형식이 긴 텍스트나 하이퍼링크는 그룹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 부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긴 텍스트나 바로 하이퍼링크는 그룹할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2개 이상의 필드식에서 그룹화를 하면 첫 번째 필드식을 기준으로 그룹화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드를 그룹으로 지정을 해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룹이 삭제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룹이 삭제되면 그 안에 있는 컨트롤들도 어떻게 된다? 모두 삭제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룹화하면 그룹 머리글이나 바닥글 중 한 개는 반드시 선택돼야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룹화를 하려면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보고서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그룹화 및 요약에 가보면 그룹화 및 정렬을 선택을 해서 보고서를 바로 그룹화 및 정렬을 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룹 머리글 및 그룹 바닥글의 활용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그룹 머리글 바닥글에는 보고서 필드나 식을 입력할 수 있어서 출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머리글에는 그룹화된 필드 값이 표시되는 거고 그룹 머리글 바닥글에는 집계 함수 즉 썸이나 에버리지나 그다음에 맥스나 민이나 카운터를 이용해서 그룹 집계를 출력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카운트 별표 이거는 앞에서도 계속 나온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카운터 별표는 우리가 알 때는 전체 레코드의 개수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룹화를 했기 때문에 그룹화된 부분의 레코드 개수도 나오고요. 그것을 전체로 결과를 합해서 전체 레코드의 개수도 나온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리글 바닥글 활용해 보면 날짜와 페이지 번호를 삽입한다라는 얘기는 어디에 삽입하는 건가요? 페이지 머리글이나 바닥글에 삽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현재 날짜와 시간 및 인쇄 페이지 수를 나타내는 것은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에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페이지 번호 또는 머리글 바닥글 날짜 및 시간을 통해서 페이지 번호 및 날짜를 삽입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총 하고 가운데 공백을 해놨죠. 공백을 띄워줘야지만 이 부분이 바로 띄어쓰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문자와 문자끼리는 어떻게 해요? 공백까지 포함해서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연결 연산자, 문자열 연결 연산자인 앰퍼샌드를 써서 그 다음에 페이지 수, 페이지 수라고 하는 건 전체 페이지 수를 말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전체 페이지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페이지 수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페이지 수를 의미하는 거죠. 현재 페이지 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페이지 수 S가 들어가면 아 전체 페이지 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페이지 수를 나타낼 때는 대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앰퍼샌드 쪽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역시 띄어쓰기를 한 거죠. 지금 이 부분을 띄어쓰기를 한 겁니다. 또는 붙여쓰기를 하면 바짝 붙여쓰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 부분을 항상 띄어쓰기를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을 붙여쓰게 되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바로 공백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라고 하는 거 만들어주고 앰퍼샌드 연산자 그 다음에 쪽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항상 준비해서 알아두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맷 인수형 및 형식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 자, 는 포맷
페이지 수 땡땡땡이라고 000이라고 하게 되면 페이지 수를 세 자리로 표기한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001, 002, 003으로 표시하는 거고, 포맷 그다음에 date라고 하는 날짜를 입력하게 되면 오늘 날짜 중에서 MMM이라는 것은 오늘 날짜 중에서 월을 세 자리로 표시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집계 정보 표시가 있는데요. 보고서의 머리글이나 바닥글에 집계 함수를 이용해서 보고서 전체에 대한 집계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홈에서 보기에 보면 디자인 보기를 선택한 후에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에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삽입하고 집계 정보를 구하는 식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 보기에서 보기에 인쇄 미리 보기에 하면 바로 집계 정보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적 합계에 대한 부분 한번 볼까요? 누적 합계에 보면 보고서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만 적용되는 속성으로 보고서에서 레코드 혹은 그룹별로 누적값을 계산하는 것을 바로 누적 합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적 합계 합성은 현재 레코드의 원본을 사용하는 필드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룹은 그룹 수준을 같은 값들끼리 누적 합계를 다른 그룹 수준이 나타날 때까지만 값을 더해서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모두라고 하는 것은 값의 누적 합계를 보고서가 끝날 때 더해서 표시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룹에 대한 값을 표시하는 거고요. 이거는 전체에 대한 값을 표시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 예를 가지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원본에서 여기를 1 값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누적 합계를 그룹으로 만들어서 바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자, 지역별로 그룹을 만들었더니 지역별로 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컨트롤 원본을 1로 했기 때문에 그룹별 순번을 그룹으로 지정을 해서 순번을 이렇게 1, 2, 3 또는 1, 2, 1, 2, 3으로 이렇게 바로 일련번으로 지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에 대한 포인트 값들을 어떻게 해요? 그룹 바닥글에 바로 이러한 요약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합계에 대한 누적에 대한 합계 값이 이렇게 나타나고 전체 포인트에 대한 합계 값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잘 알아두시고 특히 그룹별 일련번호를 만드는 거 순번을 일련번호로 그룹별로 만들게 되면 컨트롤 원본을 1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준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잘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의 정렬 및 그룹화에 대한 부분 같이 알아봤는데요. 자, 이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요.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